잠은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원동력입니다.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꿀잠은 보약 한 채와도 같죠. 하지만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코질환으로 꿀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줘 문제입니다. 정말 이거는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문같이. 극심한 코골이는 신혼부부에게도 심각한 고민거리인데요. 한 달 정도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혼자 혼자 자고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일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졸음이 쏟아지죠. 단거리든 장거리든 운전대만 잡으면 잠이 오거든요. 그게 제일 좀 위험하고 힘들죠. 일을 못할 정도로 심해가지고 아예 막 자야 돼. 막 잠이 막 쏟아지니까 막 또 닭발 걸린 거면 잠이 오니까 막 계속 자는 거라.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 중 75%는 자다가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을 동반합니다. 수면 무호흡이 장기화되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합니다. 잠을 못 자고 너무 피곤하니까 꼭 내가 일어나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잠은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건강한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과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안한 수면으로 되찾는 건강한 삶,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재훈 원장. 코질환을 해결해 수면의 질을 높인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무건 원장.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힘듭니다. 심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죽은 줄 알았다. 그다음에 숨을 너무 안 쉬니까 코에다가 이제 손을 한번 대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서 신경 쓰여서 자기도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해서. 보통은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증상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데요. 이게 더 막혔네. 항상 그래, 이쪽이 더 막혀요. 예,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와서. 그래서 평소에 입으로 자주 쉰다고 생각 못했는데 입으로 쉬고 있더라고요. 항상 코가 막혀 있어 입으로 숨을 쉬어왔지만 증상이 오래된 탓에 그 상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이쪽 부분은 하비각계라고 코가 S라인으로 많이 만곡증이 심하셔서 안쪽으로 숨 쉬는 공간 자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환자분 본인은 불편한 건 잘 모르시지만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 너무 이렇게 생활한 게 오래되셔서 그런 게 습관이 되셔서 그렇지 실제로 이 부분을 줄여주면 비강내로 호흡하는 그런 기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숨쉬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비중격 만곡증으로 숨 쉬는 공간이 좁고 코 안에 살 조직이 부어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잦은 편도염으로 목 안의 공간도 좁아진 상태였죠. 대부분의 수면 질환은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합니다. 수면 중 뇌파, 안구 운동,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호흡과 심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동시에 수면 상태를 영상으로 촬영하는데요. 이 기록을 분석해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런 검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이런 단순 코골이나 단순 무호흡이 있는지를 저희가 항상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정도를 점수화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내가 코를 곤다, 내가 잠자기 힘들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거나 무조건 약물 치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어떤 치료, 어떤 경우에는 약물 치료 이런 거를 저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창주 씨의 진단명은 폐색성 수면 무호흡.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런 수면 주기에 보이는 이런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보이는 이런 무호흡증 때문에 환자분 수면 패턴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밤사이 검사하면서 이런 무호흡증이 시간당 48회까지 나와요, 환자분. 저희가 그런 구간에서 이 정도면 가장 안 좋은
중증의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이 나왔고 이 정도 점수라면 치료가 시급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잦은 거죠. 왜냐하면 들숨과 날숨의 폭이 90% 이상 줄어든 경우를 무호흡, 30%에서 90% 감소한 경우를 저호흡이라고 합니다. 김창주 씨는 시간당 48회의 무호흡과 저호흡 지수로 중증 상태였죠. 검사 시간 동안 가장 긴 무호흡 시간은 42초. 수면 곡선에서도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매일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잠을 자도 피곤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이 졸려요. 뭐든 하든 간에 차 타고 가거나 뭐 이럴 때는 항상 졸립니다. 아니면 짬나는 시간에는 항상 잠이 와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잘 때도 있고 아니면 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낮잠을 잔다고 봐야죠. 아니면 조금 몸이 힘들어요. 코를 고는 원인은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막이 처지는 그런 노화와 관련이 깊고요. 또 하나는 구조적인 원인,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비만한 환자분들에서 그리고 구조가 안 좋은 환자분들에서 코골이가 많이 심하신데요. 같은 맥락인데 좁아진 기도를 아무래도 이쪽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거의 빨대로 숨을 쉰다는 표현이 맞죠. 빨대로 숨을 쉬다 보면 그쪽이 조금이라도 더 막히게 되면 아예 숨이 폐쇄가 되는 무호흡증도 동반이 될 수가 있고 폐쇄가 안 되더라도 그 빨대로 숨 쉬다 보면 그쪽이 아무래도 많은 잦은 떨림과 이런 막힘이 교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이제 코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을 시작합니다. 편도는 입을 크게 벌렸을 때 목젖의 양옆으로 보이는 기관인데요. 면역작용을 하는 임파선 조직이 뭉쳐서 발생합니다. 김창주 씨의 경우 잦은 편도염이 있었고 편도 주위에 농양이 생겨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죠. 이로 인해 편도가 비대해져 코로 숨쉬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편도 절제술을 진행합니다. 전체적인 수술 과정은 양쪽의 편도를 제거하고 절개면을 봉합한 후 목젖의 일부를 절개해 입천장 뒤쪽으로 접어 올려 봉합하는 겁니다. 코 속에는 비강을 좌우로 나누는 비중격이라는 벽이 존재하죠. 이 비중격이 휘어져 코막힘 증상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고주파를 이용해 비중격 주변의 부기를 제거하고 시야를 확보한 후 휘어진 비중격 연골을 제거합니다. 김창주 씨의 숙면을 방해하던 원인들이 모두 해결됐습니다. 이제 비강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구강으로밖에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호흡 기류의 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코골이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무호흡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할 때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한 수술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부분을 동시에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을 택하는 게 환자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잘 땐 코골이 치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단체 생활을 하고부터 자신의 코골이가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군대 갔을 때 내가 진짜 심하게 곤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어릴 때부터 쭉 코를 골았었어요. 그랬다가 결혼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또 30 넘으면서 살이 좀 찌니까 숨쉬기도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코호흡에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6개월 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과 확인을 위해 수면 다원 검사를 재진행합니다. 3일 뒤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술 후 수면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최근에 주무시는 그런 패턴은 괜찮으셨어요? 수면 그런 패턴이라든가? 예전에는 항상 옆으로만 누워서 자야지 했는데 지금은 똑바로 눕는 게 더 편해서 똑바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누웠을 때, 바로 주무실 때 6.7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3분의 1이 줄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돌아가면서
시간당 발생하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20에서 6.7로 줄었습니다. 심박이 과하게 뛰거나 느리게 뛰는 부정맥 빈도도 12에서 3으로 눈에 띄게 줄었죠. 숨이 좀 잘 안 쉬어진다. 최근에 살이 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들었는데 이제 숨 쉬는 거에 대해 문제가 없으니까 한결 좀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잘 때 좀 걱정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큰 수술로 인해서 제일 크게 얻은 부분 같습니다. 이진석 씨는 아래 턱뼈의 일부를 앞으로 당겨 고정시키는 이설근 전진술도 진행했습니다. 고주파를 줄여놨기 때문에 이 공간이 엄청 넓어져요. 이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사실 그 코골이나 무호흡증에 있어서 많이 중요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그쪽 심부를 저희가 잡았고 이설근으로 앞으로 당겨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넓어진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주파를 이용해 혀의 뿌리 부분을 줄여주고 더불어 아래 턱뼈를 앞쪽으로 당겨 인두 후방에 좁아진 기도 공간을 넓혀줬습니다. 하구퇴증 같은 게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골격적인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그런 연부조직 수술을 해도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이설근 전진술과 설근부 축소술을 사용해서 그런 뒷공간, 이제 기도의 뒷공간을 넓혀주는 그런 술식을 해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술식이 되겠습니다.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적정한 수면은 몸과 마음의 휴식뿐 아니라 신체의 건강과 컨디션 회복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이처럼 잠이 보약이 되려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낮 시간에 꾸벅꾸벅 졸음이 몰려오죠. 무호흡증 환자의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업무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졸음 운전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몸에서 혈관 수축이 계속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급성으로 만성으로 고혈압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 질환과도 관련되는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 중에 50%에서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 그리고 부정맥 그리고 심근경색 이런 심혈관계 합병증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뇌혈관계 합병증 저희가 그런 주무시는 동안에 저산소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런 뇌혈관 합병증도 4배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결혼 4개월 차가 된 정진우 씨 부부. 한시도 떨어지기 아쉬워할 시기에 두 사람은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신혼 초부터 각방이라니 결혼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인데요. 정진우 씨의 심한 코골이 때문에 아내가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따로 떨어져 자는 것을 선택했죠. 제가 저하고 같이 자면 와이프가 잠을 못 자서 와이프 일상생활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혼자 잘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아내는 증상의 심각성을 보여주고자 남편의 자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숨을 안 쉬고 있는. 숨 못 쉬어가지고 꺽꺽거리다가 이제 수면 무호흡증 환자 10명 중 8명은 배우자 혹은 가족의 피해 때문에 치료의 필요성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한 3시, 4시 막 이렇게 잘 때도 있었고 아니면 진짜 거의 뭐 꼴딱 새다시피 할 때도 있었고 이거 그냥 잘 못 들어요 진짜. 정말 이거는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고문같이.
밤 동안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하니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머리만 땅에 닿아도 잠을 잔다고 표현할 정도로 낮잠을 자는 횟수가 잦았죠. 계속 피곤하거든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리고 잠을 푹 자도 푹 잔 것 같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서 피곤하면 운동도 못 하고, 운동을 못 하다 보면 살이 찌고, 그러다 보면 더 코를 골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면 상태를 점검해 보는데요. 문제가 꽤 심각해 보입니다. 이때가 이제 저희가 가장 심한 그런 무호흡증 단계인데 1분 8초 멈췄어요. 1분 8초. 1분 8초 멈추면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는 심각하게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처음에 이니셜과 비교했을 때 40% 이상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저 산소 포화도가 지금 40% 이하라고 하셨는데 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정상으로 볼 수 있는? 90% 이상이죠, 다들. 90% 네. 시간당 98번의 무호흡과 저호흡이 발생했고 최장 무호흡 시간은 무려 1분 8초였습니다. 무호흡 상태에서 산소 포화도도 40% 이상 떨어졌죠. 높은 혈압도 문제였습니다. 보통 정상 혈압은 120에 80으로 보는데요. 160에 110 나와요. 정상 혈압을 크게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약을 복용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니까 혈압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약을 먹어라 해서 제가 한 반년 정도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저는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혈압이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혈압약 안 드시면 다른 합병증 같은 것도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 드셔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물론 고혈압의 원인이 다양한 게 있겠지만 환자분은 이런 점수가 나온다면 무호흡이 고혈압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게 고혈압 발생률은 높습니다. 수면 중 호흡 단절로 인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서 혈압 상승이 반복된 건데요. 이거는 혀도 많이 크신 거고, 그리고 목젖 주위가 엄청 많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코골이 있으신 분들은 염증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부어서 라이닝이 하나로 형성된 경우가 있거든요. 엄청 오래된 코골이 같고, 환자분 이거 뒤에서 보면 콧물 내려가는 것도 보이고요. 후두에 역류 같은 것도 살짝 보이거든요. 이런 거 다 무호흡이랑 연관이 있어요, 사실. 네. 두꺼운 혀, 좁아진 기도, 코막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수면 무호흡에 영향을 줬습니다. 무호흡 점수가 저희가 3, 40점이 넘게 되면 수술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양압기 치료하시고 양압기에 적응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양압기 압력이 너무 조정이 안 되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때는 수술 같은 거를 해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양압기 치료 먼저 해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양압기는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비수술 방법으로 특수한 마스크를 통해 공기를 기도로 넣어 수면 중 기도를 일시적으로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마다 기도를 열어주는 공기의 압력이 달라 적정한 압력을 찾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자신에게 맞는 압력을 찾으면 코골이도 훨씬 줄고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증상도 개선될 겁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무호흡 점수가 저번에는 98.3점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환자분 그 압력값대로 썼을 때는 0.8점이 나와요. 100배 이상이 약간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볼 때 한 9점 정도부터는 코골이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10점은 아주 적정한 압력인 것 같고, 압력을 10으로 했을 때 무호흡 지수는 0.8. 무호흡 증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오늘 잠도 안 오고 회사에서. 그렇죠. 이게 저희 사실 검사를 했을 때요, 각각의 압력마다의 무호흡 점수가 다 나오는데 환자분은 7이 넘어가면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주무신 시간 중에서 사실 제대로 된 압력으로 주무신 시간은 1시간 좀 넘게밖에 없긴 한데요. 이렇게 다른 압력을 써도 평소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양압기 쓰기만 써도 사실 엄청 좋은데 잘 맞춰서 쓰면 훨씬 좋다. 처음 양압기를 사용하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응 기간을 잘 보내고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효과도 나타나고 수면의 질도 높아질 겁니다. 일단 뭐 자고 나니까 일단 오늘 몸 상태가 평소에는 점심 먹거나 뭐 이 오후 시간에 잠이 많이 왔었는데 오늘 그런 증상이 하나도 그러니까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양압기를 잘 사용해서 이제 앞으로 체중 관리도 잘하고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봉희 씨는 1년 넘게 양압기를 사용 중입니다. 양압기를 머리맡에 여기 두고 잡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매일 잠들기 전 이렇게 양압기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마스크와 호스가 얼굴에 잘 맞도록 착용하고 양압기 바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런데 이걸 탁 꽂고 누워 있으면은 애기들 숨 쉬는 것처럼 그런 아주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푹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나니까 매사에 이렇게 기분도 좋고 남편하고도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 웃으니까. 양압기를 사용하기 전엔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으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악몽을 꾸는 날이 많았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다 잠에서 깨면 자고 일어나서도 계속해서 피곤한 느낌이었죠. 몸부림을 많이 치거든요. 많이 치면서 여자한테는 이 고함을 숨을 이제 호흡을 못 하니까 한 번씩 소리 넣고 소리 많이 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반복이 많이 됐죠. 거의 한 10년? 예, 오래됐습니다. 그래 한 지. 제가 그 기간이 지금 그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지금 행복합니까? 제가 혹시나 이때까지 싶어가지고 15년간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았던 고혈압도 양압기를 사용하고부터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약을 복용하고 갔는데도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고 또 10분 있다가 또 다시 재고 이랬는데 이 양압기 이걸 사용하고부터는 가면은 혈압이 고정적으로 잘 나옵니다. 고정적으로 잘 나오고 이 크게 변동이 잘 없고 혈압은 약은 항상 먹어야 되니까 약은 먹어도 크게 힘들고 하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양압기에 삽입된 메모리 카드에는 지난 6개월간 박봉희 씨의 수면 기록이 모두 담겨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네, 안 그래도 데이터 봤는데 너무 잘 쓰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네요. 네. 이제 생활 좀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숨 막히고 이런 느낌 같은 거는 좀 어떠세요? 그것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양압기 치료 경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주무시는 시간 동안에 1시간에 30회 이상 숨 멈추는 게 확인이 되셨었는데 이번에 기구를 쓰고 나서 지금 데이터는 작년 거부터 이제 저희가 6개월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보시면 무호흡 점수가 6개월 평균 1.5점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20배 가량 이제 깎아진 모습이라서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너무 좋아요. 새는 것도 거의 없거든요. 공기도 잘 안 새고. 시간당 무호흡 저호흡 지수는 30.9였습니다. 1.5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부정맥 빈도도 27에서 0으로 확연히 줄었죠. 박봉희 씨는 구조적인 문제로 수술이 적합하지 않아 양압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야 목젖이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목젖 끝이 안 보이는 부위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가 3단계 정도로 보는데요. 이런 3단계인 현오피가 3단계인 경우는 수술했을 때 재발률이 꽤 높습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서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합시다.
예, 정말 지금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예, 양압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한 잠은 건강한 일상생활과도 직결됩니다. 박봉희 씨도 치료 전엔 피로 누적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 기억력 감퇴 등으로 일상과 업무에 지장을 받았는데요. 양압기 치료 효과를 보면서 질 좋은 잠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아침에 짜증스러우면은 매일 어느 누구한테 대할 때도 짜증스럽고 또 제가 하는 일을 자꾸 잊어먹고 하니까 남들한테 꾸중도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모든 저 생활이 잘 되니까 뭐 칭찬도 받게 되고 이게 모든 게 이게 다시 다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자꾸 겪으니까 제가 너무 더 좋습니다. 손호진 씨는 17년 전 비중격 교정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술 이후 코막힘 증상과 수면 장애가 발생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왔는데요. 코가 항상 막혀 있거나 아니면 코가 좀 뚫려 있어도 그렇게 좀 원활한 호흡이 잘 안 되는. 늘 코가 막혀 있어 숨쉬기도 불편했지만 심한 코골이 때문에 친구들과 마음 편히 여행을 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항상 코골이를 좀 달고 살아서 친구들이랑 뭐 여행 가거나 하더라도 보통 친구들 수면에 주변 사람들 수면 좀 방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거를 느낄 정도거든요. 일어나면은 뭐 영구개가 많이 부어 있다든지 그리고 코가 많이 막혀 있고 입이 좀 입으로 숨을 많이 쉬다 보니까 입이 많이 따갑고 수술 후에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수술 후 더 심해진 코막힘과 수면 장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코 내시경 검사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저는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게 비중격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왼쪽으로 휘어 있는데 공간을 보면 오른쪽이 더 좁아 보이시죠? 네, 그 이유는 비중격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면 보상적으로 이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반대쪽 합의각기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요 사이 공간이 오히려 좁아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 코가 번갈아가면서 꽉 막히는 증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원래는 천공을 왜 뚫어 놓은 건가요? 천공이 많이 휘어진 부분은 점막이 잘 찢어지고요. 그리고 연골이나 뼈를 제거를 합니다. 반대쪽 공간, 반대쪽 점막이 보통 그래서 살려놓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점막이 혈액 공급이나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비중격 천공, 그래서 점막이 약해지면서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검사 결과 비중격 만곡증과 비중격 내 구멍이 뚫린 천공이 발견됐습니다. 만성 축농증으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 같은 콧물도 고여 있었죠. 안짱코 변형으로 코도 내려앉아 재건술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성인 코골이의 대부분은 목젖과 혀 뒤쪽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강이 막혀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비강을 뚫어주지 않으면 코골이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요. 양압기 치료를 했을 때도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골이로 오신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비강이 너무 막혀 있고 그리고 축농증에 동반이 돼서 코로 숨 쉬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게 원인이 큰 경우에는 그걸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코골이에 대한 해결을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성장기에 코 속 중간뼈가 휘어서 자라나거나 외상으로 휘어져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콧물이 배출되지 못해 축농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축농증은 복잡한 부비동의 구조 때문에 수술이 까다로운 편이죠. 수술 전 촬영해둔 환자의 CT 자료를 수술용 내비게이션으로 불러들여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뇌로 가는 길에 있는 막고 있는 뼈가 간혹 두꺼워서 그게 이제 두개절을 받치고 있는 두개골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두개골을 뚫거나 그다음에 약한 눈을 감싸고 있는 그 약한 뼈를 뚫었을 때는 합병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저희는 내비게이션을 축농증 수술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장코를 재건하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안장코는 코 중앙의 지지 구조가 약해져 말의 안장 모양처럼 콧대 중간이 꺼진 형태를 말하는데요. 지지 구조의 지지력이 손실됐기 때문에 비중격을 비롯한 지지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갈비뼈 아래의 능년골 일부를 채취합니다. 능년골은 견고한 특성이 있어 코 재건에 사용했을 때 단단하고 지지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인데요. 채취한 능년골은 아주 얇게 잘라 자가 근막으로 감싸고 재건이 필요한 안장코 부위에 삽입합니다. 이렇게 내려앉은 코를 개선하고 지지 구조를 단단하게 잡아준 뒤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코 성형을 한 이후에 코막힘이 유발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보고 있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같이 잡아주게 되면 한 번에 수술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코 성형이라든지 이런 미용적인 아름다움을 생각을 한다고 하시면 한 번쯤은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셔서 기능적인 부분도 한번 꼭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실밥을 제거하고 완치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손호진 씨는 수술 9일차에 병원을 찾았는데요. 아직까진 부기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수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진행합니다. 경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여기 위쪽, 여기 이제 이마로 들어가는 길 부분인데요. 여기서 고름이 엄청 줄줄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점막 상태가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은 편이고요. 전 사진.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장코 변형으로 내려앉은 코가 재건되면서 오똑한 콧날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붓기가 있는 상태지만 시간이 지나고 붓기가 쭉 빠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 큰 모양의 틀은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모양이라든지 안장코도 거의 없어진 상태고요. 제 생각엔 아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붓기만 빠져준다면 아주 이상적인 남자의 코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코 질환뿐 아니라 변형된 안장코도 개선되면서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그 휘어서 떨어졌던 콧대가 이제 다시 생기게 되니까 확실히 얼굴의 균형도 좀 밸런스도 좋은 것 같고 인상도 좀 나름 남자답게 좀 많이 좋은 쪽으로 변경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마다 이제 밤 되면 좀 눈치 보이는 게 많았는데 그런 거 없이 좀 편하게 같이 여행 다니고 싶고. 거울을 보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지는 김하영 씨.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울 앞에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하게 낮은 콧대가 콤플렉스였기 때문이죠. 이게 코가 너무 낮아가지고 놀림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코 낮은 막 만화 캐릭터 보고 니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좀 많았어서 이번에 코 수술하고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요. 마음의 짐도 많이 덜었어요. 처음엔 심한 코막힘과 두통, 수면장애로 인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 잘 때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잘 때 한 2번은 무조건 깼거든요. 그래서 뭐 좀 하필 또 왼쪽이 좀 많이 막히니까 좀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야 조금 뭐 편해지고 그나마 좀 덜 깨는. 뭐 일하다가 피곤해서 계속 졸기도 하고 너무 졸아서 제가 커피를 못 마시는데 커피 먹어가면서까지 잠 깨고 그랬던 적이 많았어요. 비중격 만곡증과 비염 증상이 있었습니다. 자가 연골로 비밸브 재건술을 진행해 공기가 통과하는 코 속 좁은 통로를 넓혀줬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하기 전 사진인데 비중격이 이쪽으로 가 있어서 왼쪽 공간도 좁고 오른쪽도 콧살이 많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아주 상태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 비중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였는데요. 왼쪽은 수술을 통해 비중격도 바로잡고 코막힘 증상도 개선됐습니다. 그렇고요. 예전 모습을 보면요. 예전에는 요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붓기 많이 빠지고 원래 초기에는 좀 이렇게 코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엄청 자연스러워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만족하셨으면 저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맨 처음엔 코가 너무 낮다고 이게 옆에서 보면 그냥 일자라고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듣다가 지금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옆모습이 이쁘다고 코 라인이 이쁘다고 사람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콤플렉스였던 낮은 코도 교정됐습니다. 이 코 수술하고도 코 수술이 별로 안 힘들다 싶으면 이제 성형외과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같이 할 수 있다. 코 한 번 열고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이 코 수술 비염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을 가지고 또 코 수술한다는 건 기간 자체로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참 다행이었어요. 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매년 증가합니다. 코 질환으로 인해 숨길이 막히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치료를 받는다면 교통체증으로 막혀있던 도로가 뻥 뚫리듯 꽉 막혔던 숨길도 열리게 될 겁니다. 코로 숨을 쉬면서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에 대한 가습 기능이라든지 코에서 한 번 정도 염증이나 이런 먼지라든지 이런 거 걸러주는 기능, 그리고 또 숨이 막히게 되면 후각 신경으로 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후각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수면을 할 때 코로 숨을 잘 못 쉬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 입이 너무 마른다, 입이 너무 아프다, 목이 아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코의 문제를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코막힘 증상이 지속되면 입을 벌리고 숨을 쉬거나 잠을 잘 때도 구강호흡을 하게 됩니다. 구강호흡이 계속되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들고 숙면에도 방해를 받죠. 계속 깨요. 몇 분마다 낮잠은 좀 자주 깨는 편이고 밤에 잘 때도 1시간, 2시간마다 깨고. 어릴 때부터 늘 콧물과 코막힘을 달고 지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5학년 때 그때부터 계속 코 막히고, 어릴 때는 휴지를 안 들고 다니니까 그냥 이렇게 소매에다가 코 닦고 이렇게 올려서 닦고 콧물 나오니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해 늘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버스 타면 거의 무조건 잔다고 해요. 버스나 뭐 지하철 탈 때 자고, 집에서 쉴 때도 그냥 TV 보다가도 그냥 스르르 자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으면 대체로 자는 것 같아요. 잠이 부족한 것 같아 수면 시간을 늘려봤지만 낮 동안의 졸림증은 계속됐습니다. 수면의 질이 문제였죠.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니 일에서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몸에 힘도 없어 축 늘어지게 됐습니다. 제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엄청 많이 휘어 있어요. 앞쪽 부분 많이 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접근으로 비중격 교정술을 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비밸브 교정술에 준해서 이제 바깥쪽 접근으로 수술을 진행할 겁니다. 비중격이 한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어 코가 자주 막히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했습니다. 성인 코골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목젖 부분, 그 다음에 혀 부분,
공간이 많이 좁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목젖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시간당 무호흡 저호흡 지수는 22.4, 산소 포화도는 78로 정상 범위보다 한참 낮은 저산소증, 중등도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이 진단됐습니다. 주무실 때는 실제로 그냥 목만 딱 들여봤을 때는 공간이 그렇게 좁은 것 같진 않지만 내시경을 코로 통해서 뒤로 넣어봤을 때는 코랑 코의 후벽 그 사이 공간도 많이 좁고요. 양쪽으로 좁아지는 공간, 양쪽 편도로 인한 공간도 많이 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의 영향도 크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 오른쪽으로 심하게 있기 때문에 비중격 망곡과 만성 비후성 비염을 동반을 해서 코막힘에 의해서 수면 무호흡이 더 악화되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편도를 절제하고 혀의 뿌리 부분을 줄여줘서 기도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코 천장 부위를 들어올리는 비밸브 재건술과 비중격 만곡증 개선을 통해 코의 숨길을 열어줍니다. 그동안 피곤함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수술 후엔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는 꿀잠의 행복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딱 자고 일어나서 아, 잘 잤다 이런 푹 잤다 이런 느낌 받아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수술해서 꼭 그런 느낌 받아보고 싶어요. 오랫동안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있더라도 치료를 결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보기보다 피곤함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일을 못할 정도로 심해가지고 아예 막 자야 돼. 막 잠이 막 쏟아지니까 막 또 닭병 걸린 거면 잠이 오니까 막 계속 자는 거라 막. 자고 나니까 또 무슨 코를 그렇고 하면서 가사고 옆에 직원들도 그래서 하고 와 이거 병원에 가면서 코 골고 막 숨도 안 쉬고 뭐 이렇게 팍 하더라 가고 막 이런 게 나는 완전 모르겠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막 이래 지냈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낮 동안의 졸림증은 계속됐습니다. 쏟아지는 잠을 참을 수 없어 잠시 눈을 붙이면 사무실 안은 코 고는 소리로 가득 찼죠. 주변의 말을 들어보니 증상은 꽤 심각해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은 일하시면서 좀 졸리고 하면은 좀 난제 같은데 졸고 있는데 졸면은 코 고는 소리가 드릉드릉 해가지고 숨을 한참 들이쉬다가 멈춰 부는 거라. 숨을 멈춰 부다 한참 있어 와 하고 숨을 쉬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거 하면은 그래 그거 하고 이랬는데 그 또 손님이 오시면은 나중에 저 앉아서 그 사장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졸고 자고 있으니까 이 사무실은 잠을 자는가 이런 손님 보기 좀 미안하고 이랬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수술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지금 조는 것도 못 받고 수술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코 골고 이런 거는 아직 못 듣고 그런 건 못 들었습니다. 폐색성 수면 무호흡과 한쪽으로 기울어진 비중격이 문제였는데요. 4개월 전 수술을 통해 불편했던 증상들이 모두 개선됐습니다. 옛날에는 코가 잘 안 돼가지고 코도 숨을 못 쉬니까 또 코도 골 수도 있는 거고 비염 수술하고 난 뒤부터 코로도 숨쉬기가 없어졌고 옛날에는 8시에 때 잡으면 12시에 일 나쁘고 이러니까 일찍 자는 편이라 또 이제 잠이 많이 오고 이제 피곤이 없어지고 이제 하니까 아침에 또 일찍 눈 떼지고 5시 되면 일 나가고 이제 운동도 나가고 이제 이러고 있어요. 아침 일찍 운동을 나갈 정도로 생활에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래 됐습니다. 어떠세요 좀? 아주 좋아요. 쉬는 것도 괜찮으시고. 숨도 좋고. 숨도 좋으시고. 코 고는 건 좀 어떠십니까? 코 고는도 이제 정상으로 다 전혀 안 오고. 증상 전혀 없으시고. 좋습니다. 막혔던 코가 뚫리면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도 내려가고 무거웠던 몸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인데요. 코골이와 무호흡증이 사라지니 건강한 숙면도 취하게 됐죠. 내시경으로 수술 경과를 확인해 보니 경과도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축농증 수술 공간입니다. 오른쪽 축농증 수술한 지 이제 4개월 되셨는데 전혀 재발 없고요. 완전히 지금 잘 아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쪽 왼쪽 축농증 수술 부위고 마찬가지로 아주 회복이 좋고요. 이 상태면은 더 이제 치료하실 게 없어요. 그냥 집에서 세척만 한 2달만 더 해주시면 되고, 목젖의 기능이 음식을 먹을 때 코로 올라가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다 절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잘 남겨둔 상태입니다. 편도도 잘 절제되어 있어서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어요. 만성적인 코 막힘을 유발했던 축농증이 개선되고 코와 목에 막혀있던 숨길이 열리면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술 전 높았던 혈압 수치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는데요. 110에 60이에요. 이 수술하기 전에는 보통 막 135에서 고혈압으로 막 이러고 약을 너무 막 2가지, 3가지로 막 먹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는 이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약도 하나 줄어보고 다원제기가 그 하나만 이제 먹고 해도 또 정상으로 오늘 또 제가 깜짝 놀라겠네요. 그래서 무호흡이 좋아지면서 그런 증상도 혈압도 좀 훨씬 더 조절이 잘 되시고, 그거는 이제 아주 좋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상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40 이상이 되면 수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수술 전 이신학 씨의 지수는 70.5로 수술이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사실 이거는 수면에 대한 수술보다는 양압기 치료를 처음에 권유를 드렸습니다. 네, 환자분께서 이제 양압기에 대한 거부감이 좀 크셔가지고 계속 그거를 끼고 사셔야 된다는 거부감이 크셔서 이제 수술을 강력히 원하셔서 이제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로 볼 수 있고, 병원에 오셨을 때 시행한 검사상에서 코 쪽의 문제도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코로 숨쉬는 기류도 뚫어드리고 목으로 지금 부족해 있던 수술 부분을 다시 열어드리면 무호흡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게 되면서 낮 시간에 더 이상 잠을 자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몸이 개운해져 앉아있기보단 부지런히 움직이며 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죠. 그전에는 아주 불편하고 피곤하고 뭐 어떻게 다 막 이것도 뭐랄까 사람이 무슨 일할 거기에 작도 없고 피곤하니까 더더욱 이렇다만 요즘은 뭐 수술하도 뭐 활기가 넘쳐가지고 뭐 차도 잘 팔고 아내도 잘하고 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꿀잠 자고 계신가요? 혹시 자신이나 가족이 코골이, 수면 무호흡으로 건강한 수면을 방해받고 있진 않나요? 가끔씩 일어나는 증상은 피곤함 때문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그 증상이 나타났다면 검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자는 동안 보내는 내 몸의 신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염이거나 축농증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돼서 이게 만성화가 되게 되면 결국 만성화가 되게 되면 심각한 합병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내 삶의 질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삶의 질을 많이 떨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워낙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수술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이 같은 증상이라도 진단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는 사실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3분의 1이 저희가 수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을 때는 당장 다음날 생활부터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누적이 돼버리면 그런 사회생활도 실패하실 수 있고 그리고 건강도 잃게 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리고